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과제하고 시험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반도체가 꽤 내용이 많긴 한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이와 과제를 보면서, 이쯤에서 제대로 풀이를 한번 해설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 지금 고체 물리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뭐 어떤 과목을 한 번 보자마자 다 한 번에 알아듣는다는 걸 기대하시면 그게 잘못된 거고요. 어, 일반 물리, 양자역학, 전자기하학이 다 중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돼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걸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과제에 나왔던 문제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다는 아니고 그때그때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처음에 문제는 처음에 나왔던 문제가 1번이 있고 뒤에 요 밑에 여기 문제는 1번부터 D까지는 위에 거하고 똑같고 EF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분명히 일반 물리 문제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지식을 알면 되는데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1학년 때 배운 게 그거를 찾아보는 게 창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잘못된 거고요. 정안 배워야 된다면 유치원생 교재를 보고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의 저는 자세라고 보는데 쉽지 않죠, 그게.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렌츠 포스, 로렌츠 포스라는 이 단어, 이 단어, 뭘 로렌츠 포스라고 하느냐? 전하가 Q고, 전하가 Q고, 질량이 M인 대전입자가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속도 V로 운동한다. 자, 그러면, 어, 이게, 이때 받는, 전하가 차지를 갖고 있는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운동할 때 받는 자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을 로렌츠 포스라고 해요. 그래서 F는 Q 외적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전 입자가 B로 받을 때 받는 힘은 썼어요. 끝. 1번 A는 그리고 전하 Q인 하전 입자가 원 운동할 때 원의 반지름, 주기, 프리퀀시들을 구하면 이렇게 됐는데 원운동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V하고 B가 일정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또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볼 수 있느냐?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건데 주기성을 갖고 원운동을 하면 주기성을 이렇게 가지니까 정 모르겠으면은 요거를 XY 플랜에 요 원운동을 요 XY 플랜에다 프로젝션을 해버리면 또는 Y에다가 프로젝션을 해버리면 이 프로젝션이라는 게 정사형이에요. 이렇게 그림자처럼 투영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얘도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그리고 프리 일렉트론의 질량은 M이다. 고체 내에서 유효 질량이 M 스타일 때 이 전자가 자유전자 운동한다면 이 경우에 반지름 어떻게 되느냐? A, B, C에서 푼 거에다가 매스만 M 스타로 바뀐 거예요. 자, 그렇고 음, 이게 이 벡터 포텐셜은 기억을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전자기하학에서 중요하고 양자역학에서도 중요한데 이거는 B 필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필드는 static potential, 어, 이거는 스칼라 함수고 얘는 벡터 함수예요.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A나 이 사이 가지고 사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C에 대한 문제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볼 수 있느냐? 뭐 있으니까 냈겠지. 어, 그런데 이 양지역학으로 본다면 무언가 컨스트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모닉 오실레이터 여러분 양자역학에서 배웠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퀀타이즈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에너지는 난 모르겠고 오메가만 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N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요 오메가는 문제에 따라 다른데 어, 지금 이 전화 Q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해당하는 오메가 구하면 돼요. 이거 좀 이따 다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는 디락 델타 함수인데 사실은 이게 더 풀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어, 이게 내가 비비 좀 꼬아놨는데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ABCD를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결과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과정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글씨를 잘 써야 돼요. 글씨를 명필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자기 글씨를 못 알아보는 정도로 쓰시면 안 되고 쓰면서 빨리 매의 눈으로 내가 뭘 썼나 이 패턴을 빨리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써놓으면은 그냥 낙서잖아요. 낙서를 하고 문제 풀이를 기대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면서 자기가 그냥 쓴다가 아니고 쓰면서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는 걸 전제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3번 문제는 프리 엘렉트론 가스 문제예요. 여기서 어, 여기 숫자 이게 빠졌네. 페르미 엘렉트론 가스 이 밑에 보면 페르미 엘렉트론 가스는 뭐냐? 어, 정의를 묻는 문제니까 이거 많이들 썼어요. 그러면은 어, 이상기체와 대비된 페르미 가스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피가 V고 입자 개수가 N개인 페르미 가스의 페르미 모멘텀을 KF라면 이거 답만 달랑 쓴 분들이 계시던데 제발 부탁이니까 과정 풀이를 외우고 하는 경우는 나는 외우는 거로 하는 거 당신들 암기력 테스트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식이 빠져 있는데 2 곱하기 K를 KF까지만 하는데 카운트 1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왜 그러냐? 스핀 때문에 그렇죠. 스핀, 업, 다운 두 개를 고려하는 거고 이때 K의 썸이 자, 요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다면 3차원에서 나온다면 2차원, 1차원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약간만 비틀어도 여러분들이 이거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돼서 비트는, 그러니까 지금 이 C번을 보면은 1차원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어, 여러분들이 2차원, 1차원, 3차원만 띡 외우고 난 다음에 2차원 되면 확장을 못 하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자, 이렇게 됐을 때, 1차원은 길이 L이고, 2파이, 요게 3차원은 요게 곱해진 거예요. 그게 dkx, dky, dk3g 이렇게 된 걸 합해가지고 k3승의 적분 이렇게 된 거니까 1차원이면은 한 놈만 남겠죠. 1차원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1차원이면은 이게 dk 적분인데 0에서 kf까지만 하겠죠. 2차원이면은 아까 말한 거 L 제곱인데 그게 면적이고 2파이가 제곱이 되고 KX, KY 적분인데 그거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또 확장하면은 글씨가 이게 어, 글자가 작아지니까 이거는 KDK D세타 0에서 2K까지 0에서 2파이까지 이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 질문은 effectiveness 정의를 구하라. 수식 레벨에서. 여러분, 프리파티클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왜 이렇게 되냐고요? 2분의 1 운동 에너지가 이거잖아. 포텐셜 에너지 없으면 이것만 있잖아. 근데 MV 하면은 모멘텀인데 이 차수가 안 맞네. M으로 나눠주네. 그러니까 2M분의 P 제곱.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P가 하바 K니까 이렇게 돼요. 매스가 전자 질량이 아니라고? 이펙티브 매스라고? 다 바꿔치기 스타로. 이게 2래. 그러면 에너지를 한 번 미분하면 K로 한 번 미분하면 M 스타 하바 제곱 K 두 번 미분하면 M 스타 하바 제곱 그러니까 하바 제곱을 여기다가 나눠주고 M 스타 분의 1이 이거면은 M은 어떻게 돼? M 스타 분의 1로 해도 되고요. 얘가 하바 제곱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걸 또 다시 할게요. 다이렉트 밴드, 인디렉트 밴드 이 맥시멈의 K가 같은 점이고 다른 점이고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이게 다르다. 눈으로 봐도 아는데 뭐. 이게 C는 이게 다예요. 근데 이펙티브 매스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당연히 생기죠. 그거를 어떻게 기술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이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못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요거는 컨덕션 밴드가 뭐고 밸런스 밴드가 뭔지라는데 밸런스 밴드는 요 밑에 있는 놈이 0보다 밑에 있는 놈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펙트 매스가 어떻게 되지? 그리고 밸런스 밴드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하고 대충 눈대중으로 치는 거예요.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랬으니까 어느 게 유효 질량이 더 크니? 딱 봐도 플랫하면 m이 n분의 1이 작은 거니까 m이 큰 거죠. 이렇게 되면은 m이 작은 거고 그럼 어느 게 더 커? 여기가 훨씬 크잖아요. 위에가 매스가 훨씬 더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왜 다를까? 아주 괴로운 문제죠. 근데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서 단지 암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 과제를 내고 시험 문제를 할 땐 해피할지 모르지만 바보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암기 머신이 아닙니다. 자, 밖에 나가서 사시더라도.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걸 골라봤는데 밴드 계산에서 얻어진 걸로 density of state는 이렇게 된다. 근데 또 하나 좀 헷갈리는 데피니션이 이게 있어요. 개수를 난 거. 이것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어느 게 더 적절한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문제죠. 근데 어, K에 대한 썸이고 얘는 요거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때 델타 펑션 안에 어디 갔어? 이게 dx가 빠진 거네. 델타 펑션 안에 델타 펑션 안에 어떤 함수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항등식을 증명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디락 델타 함수를 하는 거예요. 계산은 더러워요. 근데 어, 결과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딱 보자마자 짠 하고 나오는 게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걸 쓰는군인가 알고 차근차근히 그리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반드시 못하겠어라고 결심하는 거를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B번은 어떻게 제안하라. 뭐 답이 없죠. 이건 여러분들이 3번 문제 내서 하는데 이 델타 펑션에 대한 썸이니까 그리고 이 밴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했는데 Y축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X축은 뭐예요? K라고 써있네. 근데 그 레이블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선 따라서
선 따라서 합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하나 딱 집어넣고 선 따라서 있어? 카운트 있어? 카운트 여기는 없네. 이거를 썸한 거 되니까 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요 요 에너지 컷을 따라서 하면은 요 에너지에 대한 댄스 스테이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전전에서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가우시안 펑션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얘를 시그마 값을 엄마가 되지 하고 플러스를 해보면은 페르미 드락이란다. 이 가우시안 시그마가 작으면 굉장히 샤프하고 넓으면 평평한 그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 값은 유니크하지가 않고 여러분들 그때그때 따라 해보면 이거를 이 델타 펑션으로 대체를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 갔어? 일단 델타 펑션부터 하나 문제를 풀어볼게요. 델타 펑션 문제하고 요 비필드 문제를 하나 풀어주고 비필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필드 문제는 비필드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쫄아서 그래. 자, 일반 분류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는 한번 볼게요. 1번의 A는 뭐야? 대전입자가 받는 힘이 로렌츠 포스는 Q가 있고 V가 있고 B가 있으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장난질을 쳐볼게요.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들 해설을 해주는데 F하고 V하고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외적은 이 크로스 프로덕트라면은 항상 요 전체는 얘하고 수직이니까 얘는 0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V하고 B는 0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요 전체는 얘하고 수직이니까 자 A 크로스 B 하면은 어떻게 되지?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으면 동시에 수직인 게 A 크로스 B잖아요. 그러니까 B하고 당연히 수직이니까 0. 그러면 B하고 얘는 0이라 수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일반 물리에서는 수직인 놈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왼손 엄지를 자 왼손 엄지를 요 뒤축에다 딱 놓고 F 집게를 펴요. 집게 B 중지 I 이거는 Q가 0보다 클 때요. 그러면 I니까 이게 V예요. 이렇게 요런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B필드가 있으면은 V에 이 그림을 항상 FBI에 FBI. 그러면 근데 내가 V가 반드시 얘하고 수직이 0인가? 아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어, B필드와 수직인 놈, B필드와 평행한 놈. 이때 수직인 성분 X축, Y축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B필드가 지금 B와
평행한 선분. 이래 놓고 Q, V, B를 하는데 Q, V라는 게 수직인 놈, 패러럴 놈 이렇게 됐는데 앞에 거는 수직인 놈. 자, 패러럴 하면은 얘는 패러럴 하면은 얘는 0이에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아우터 프로덕트 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만 남아요. 얘는 요 패럴럴 성분은 힘을 전혀 안 받아요. 전혀 안 받아요. 전혀 안 받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만 돼도 뭐가 되냐면은 지금 요 상황을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이 F, B, I인데 이제 FBI가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B 필드를 D축으로 잡아버리고 얘를 V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위에서 한번 보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우리는 Q는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가정. 그러면은 힘을 어디서 받지? 힘을 어디로 받아요? VB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얘가 이렇게 갈 때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아요. 위에 이게 G축, 이거는 탑뷰. 이제 이거는 순전히 X축, Y축, 뭐 이렇게 탑뷰. 근데 빨간색으로 힘을 이렇게 받아요. 받으니까 얘가 나 이쪽으로 갈래 하고 좀 휘었어. 그때 다시 수직이죠. 그래서 좀 휘었어. 다시 수직이죠. V와 힘이 항상 수직인 힘이 뭐가 있냐면 구심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어떤 방향으로 도냐면 Q가 양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Q가 양수일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V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힘은 요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게 뭐가 있냐? 구심력이에요. 구심력. 그러니까 구심력으로 작용하니까 mv 제곱. 일단 반지름은 R 몰라. 근데 Q, B, V. 자, 이 경우는 지금 이거를 무시합시다. 일단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지? V 날라가고 하나 날라가고 그러면은 MV 여기다 나오고 R을 울로 보면은 MV QB 이퀄 R인데 R을 이쪽에다 쓰자. 자, 그러면 반지름 끝났죠? 자, 원저의 반지름은 이게 끝났어요. 이게 끝났어요. 그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 바퀴가 어떻게 되지? 거리가 원주가 2파이 R이야. 그거를 얼로로 다녀? V로 다녀. 그게 주기야. 2파이 V. R은 어떻게 된다고? MV QV. V 지워져서 2파이 M QV. 됐죠? 주기. 프리퀀시는 F는 6호예요. 그러니까 2파이 분의 M QB인데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그러니까 N분의 QB. 됐죠? 예. 그래서 1번에 C,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갔지? 지금 다 했습니다. 지금 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됐지? MV, QB, T는 2파이, N분의 QB, 오메가는 N분의, 어떻게 됐냐?
미쳤나 지금. mc분 n분의 qb 요게 됐고요. 그러면 약간 옆길로 새서 이게 뭐냐면은 차주가 이렇게 오는데 이 아까 Q를 가정하면은 B 필드가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되지? 힘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Q가 양수일 때 Q가 음수면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디다가 뭘 빵 싸줘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휘면 양전자구나. 저쪽으로 가면 음의 전하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질량이 크면 어떻게 돼요? 질량이 크면 이 반지름이 한참 크니까 이만큼 될 거고 질량이 M이 크고 M이 가벼우면 빨랑 돌죠. 그러니까 여기 스크린을 딱 놓고 요 들어간 놈에서부터 거리를 딱 보면은 M에 비례하겠네. M에 예, M에 비례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질량 분석기의 원리입니다. 이게 질량 분석기의 원리예요. 그렇죠? 또는 똑같은 질량인데 뭐그 V하고 V를 똑같이 했다고 해서 자 이게 하나가 있고 이게 뱅글 지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 뭐 굳이 이렇게 하면은 얘는 X콘을 사인 오메가 T 0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지? 0을 넣었을 때 에이 몰라 어, T 콜 0일 때 얼마가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Y0는 코사인 아이들 미쳤나 지금 아, 아니, 벡터를 그냥 여기 한 방으로 해도 돼요. X는 X대로 Y는 Y대로 하모닉 오실레이터 오케이? 주기운동 하니까 주기운동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뭐 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유 질량이 M 스타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어떻게 됐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좀 봅시다. 지금까지 지금 매스 M에 대해서 했는데 요 첫 번째 식에 매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 식은 M 대신에 M 스타 끝. 그리고 주기는 2파이 M 스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M 스타 끝입니다. 예.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되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운데 이거는 I, J, K X로 미분한 놈, Y로 미분한 놈, G로 미분한 놈, A1, A2, A3. 근데 얘가 B 필드가 0, 빵, 빵, B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Y로 G를 미분하고 G로 이렇게 미분하고 얘가 0. 뭐 복잡하게 생각해. 그러면은 얘는 G축으로 X1을 미분하고 X로 G를 미분하고 얘는 어떻게 돼? X,
x로 a2, y로 a1, 1, 2, 3하고 x를 따르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또 종이가 모자라가지고 또 하나 모자랄 것 같다. 자, 이 상황이에요. 근데 얘도 0, 얘는 b. 그러면 어떻게 하지? 자, a1, a2, a3를 어떻게 찾냐? 난감하죠. 이럴 때 이런 게 이게 게이지 컨디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컨디션, 게이지 컨디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뭐 복잡해.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A2가 BX라고 쳐봐요. 초이스 1 찍는 거야, 찍는 거. 그러면 얘가 B가 내죠. 그 다음에 얘는 아예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A1은 0. A1이 0이면 얘는 0이고, 아예 이거 1, 2, 3니까 A3도 0. 아, 그래서 0, BX 0. 이렇게 돼도 나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얘를 0으로 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2게 된 게 내면 되니, y로 미분했을 때 b가 나오려면 by. 나머지 0. 그러니까 by 0, 0. 얘도 돼요. 근데 얘는 2분의 b, 얘는 2분의 b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bx, a1은 2분의 by. 이래놓고 a3는 0. 아무래도 상수를 해도 되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by, 2분의 bx. 이래도 b필드 나와요. 그러니까 유니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A는 유니크하지 않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게 게이지 프리덤이라고도 해요. A를 필요한 만큼 이제 정하는 건데, 물리량은 B고, A는, 고전 역학 레벨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이제 게이지 프리덤 또는 게이지 변환,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이지를 선택해도 물리 법칙은 바뀌면 안 됩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어렵죠? 예. 그다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도는데 좋아. 지금 아까 레디어스가 식이 어떻게 됐지? MV, QV, QB. 근데 MV는 P네. 자, 이게 지금 고전 역학 결과예요. 고전 역학. 일반 물리니까 고전 역학. 그러면 양자역학은 우리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거 세 가지를 꼭 까먹지 말라는 게 하이젠버그, 하이젠베크 불확정성 원리, 드브로이 입자 파동 이중성,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 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파울리는 스핀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난 스핀 없어요. 파티클 하나인데 뭐 상관없잖아. 그러면 드브로이는 얘를 웨이브로 보고 싶으면 이제 웨이브 펑션을 다루면 되는데 하이젠버그 언서텐티는 뭘 얘기하냐면 요의 이 표준 편차 이게 별게 아니에요. 표준 편차예요. 확률로 생각하면 표준 편차가 두 개를 곱하면 반드시 플랑크 콘스탄트보다 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바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얘를 R을 확실하게 안다는 얘기는 R을 확실하게 안다. 이 값이야 한다는 얘기는 델타 R은 0이라는 얘기예요. 델타 R이라는 게 이 반지름이 이 상황에선
요 한 점만 기억하면은 x를 명확하게 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델타 x를 0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p가 무한대가 되죠. 말이 안 되죠. 반대로 모멘텀을 확실하게 하면 그러면 델타 p가 0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이 양변을 에버리지를 취해요. QB는 상수니까. 자, 평균값은 기대값은 이 클래시컬 고전역학 값을 따른다. 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퀀타이즈가 어떻게 되냐. 근데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여러분,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근데 그 포텐셜 에너지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kx 제곱이에요. 근데 얘는 2분의 1 mv를 쓰고 m이 여기 1승인데 웬 제곱이야? 그러니까 나눠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2m분의 모멘텀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에서 2m분의 p 제곱 2분의 1 kx 제곱. 근데 여러분들 역학에서 보면은 포스 이퀘이션 요게 이렇게 되고요. m을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고전역학. 그때 아예 모르겠다. 오메가 제로를 k 나누기 m으로 통치겠어.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얘기해요. 고전 k는 m 오메가 제곱 x라고 해도 됩니다. 요거를 풀 때 뭐 여러분 A 대거 그 사다리 오퍼레이터 사다리 연산자를 가지고 올라갔네 내려갔네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어 넘버 오퍼레이터 숫자 얘를 이런 식으로 뭐 정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짓이 이 경우는 이제 오메가 제로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됐다. N 0 1 2 3 뭐 이렇게 나가는 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그 빅필드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냐? 오메가 제로가 어디 갔어? 요거 주기 풀면서 오메가 구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가 QB 나누기 B 인 요 에너지 레벨 끝. 자, 이게 답니다. 뭐 에르미스 펑션이 어쩌네 저쩌네 관심 없음. 그거는 요 문제를 풀 때는 좋은데 그 묻고자 하는 건 그냥 퀀타이즈 돼 있다. 자, 이런 문제가 소위 말하는 란다우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란다우 준이. 어, 중이 소위 대위도 아니고 준이네. 자, 이게 란다우 레벨이란 문제예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더 복잡하고 괴롭게 하면 양자역학적인 접근으로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결론은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고차원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일반 물리에서 한 거를 양자화하자. 끝. 안 되나?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락 델타 함수 문제를 이제 해보겠어요. 요거를 할 때 지금 이제 요 밑에 문제는 내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어, 나중에 디락 델타 함수 문제는 뒤따 계산하는 건데 어떻게 된 거지? 지우고 이걸 지우고 응? 왜 안? 몰라 이게. 자, 요
이 과정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써봅시다. 일단 이제 화면을 좀 제가 멍청해서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디락 델타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 정의가 잘 없어요. 왜냐면은 디락 델타 함수는 수학에 이제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미분을 어떻게 하고 적분을 어떻게 하고 되게 꼼꼼한 건데 제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그 대학교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 야망을 엎어버린 과목입니다. 근데 나름 그 수학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학을 모르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기초니까 논리의 아주 끝판왕입니다. 물론 이제 수학적인 것 쪽에 이제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서 정의하면은 델타 함수는 말도 안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물리학자의 창의적인 함수인데 이게 델타 함수가 내가 일부러 영어를 안 쓰고 x0라는 놈을 썼어요. 뭐 싫으면 뭐 말고. 그러면 x0에서는 얘가 피크, 하이 피크고 거의 무한대 가는 피이고 나머지는 제로. 이런 함수예요. 뿅. 찔리면 아프죠. 음. 근데 조건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자 귀찮아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빼고 얘는 합하면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쉬프트를 해도 x0가 뭐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1이에요. 그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x0에 fx를 갖다 하나 딱 넣으면 델타 함수가 있는 적분은 땡큐입니다. 왜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어떻게 적분해야 될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델타에 딸린 놈이 f구나. 요 x 빼기 0이니까 요걸 0으로 주부는 x는 뭐예요? x 이퀄 x 제로잖아. 그걸 집어넣으면 끝. 그러니까 델타가 들어가면은 일이 굉장히 쉬워져요. 델타 펑션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책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 제가 귀찮아서 뺄게요. 요거하고 요런 식으로 fx에 델타 x 하면은 얘는 0이잖아. 델타 x 그러면은 델타 x 빼기 0이에요. 자, 요 발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당연하게 적어 놓으면은 그러면 땡큐네. 끝. 이 정의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ax 제로로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뭐야. 그러면 이거는 치환. 뭘로 할까? y로 할까? 이렇게 치환. 그러면 dy는 a dx니까 얘는 dx는 뭐야? a분의 dy. 얘는 y. 뭐 x제는 냅두고. 그건 뭐야? 자, a분의 1이 나오고 1이네. 그러니까 a분의 1. 그러니까 역할이 뭐냐면은 얘가 1인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심볼릭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는 좀 약간 좀 ax 빼기 이렇게 썼으면은 좀 귀찮은데요. ax 빼기 x0가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a분의 1 이렇게 한 놈하고 같다. 그게 지금 증명 끝난 거예요. 잠깐만요. 손님이 와가지고 잠깐만 쉴게요. 예, 잠깐만요. 수업 중이에요. 네, 수업 녹화 때문에 놓고 한다고 붙여놨는데도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요건데 델타 A X 빼기 A 제로 이런 꼴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위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지금 요거를 한번 봐주세요. 요거를. 요거를 응용하는데, 아씨, 왜 하필이면 여기가 A가 있어서.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앞에 거를 이용하면은, A가 있어? 개수 A에? A분의 1? X 빼기 A분의 X. 음. 그러니까 뭐야? A분의 1? 끝. 그죠? 음. 끝이에요. 끝. 자, 이 경우는 지금 이게 제가 실수했네.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y는 x제곱을 이게 돼야 되니까 이게 끝이에요. 끝. 음,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번부터 먼저 할게요. D번부터. D번은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미분이 들어가 있어? 이런 거거든요. 어, x 빼기 a라고 돼 있네. 자, 부분적분을 한대. 부분적분을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걸 미분해. 그러면 첫 번째 거 미분, 두 번째 건 그대로. 첫 번째 거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자, 이걸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 이걸 적분. 적분하면은 얘는 이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F 곱하기 G네. 그러면 이거고, 얘는 F, G 이거예요. 귀찮아서 DX 다 뺐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어떤 놈을 미분한 걸로 보느냐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얘는 요를 내비두고 얘를 저쪽으로 하면은 자, 이 패턴 한번 볼게요. 얘를 미분한 놈은 얘만 그대로 적분을 하고 그대로인 놈은 그대로 놓고 적분한 놈은 내비두고 안 한 놈은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게 부분 적분이에요. 이게 요 패턴 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을 하는다. 지금 이 경우는 이가 미분이 돼 있으니까 지금 요 식을 옆에 있는 식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이 경우는 델타 펑션을 미분했다네. 그러니까 요걸 쓰면은 어이씨 미분한 놈 그대로 쓰지. 넣고 놨어요. 근데 적분이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예요. 마이너스 적, 델타 펑션은 델타 x 빼기 a고 얘는 뭐야? 미분해야 되잖아. 요 f하고 요 f가 여기서 g가 되니까 좀 헷갈리는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델타 펑션은 a에서만 픽이 있고 나머지는 0이잖아. 그러니까 0 마이너스 무한대 델타 아까 요거에다가 그냥 a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된댔잖아요. 근데 하필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니까 이거네. 땡큐.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럼 세 번째 거는 식을 잘못 썼는데 델타 펑션인데 gx를 안에다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난감하죠. 그러면 얘를 y로 채워내요. y를. 그러면 dy는 g를 미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dx는 어떻게 돼? dx는 dy고 g 프라임을 이렇게 됐는데 얘가 y로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경우는 y 콜 0. 자, g 빼기 0, y 콜 0. gx 이퀄 0인 x들은 모르지 아직 이 상황에서 모르죠. 그런 게 한 놈, 두 놈, 세 놈 있다 치면 뭐 n개가 있다 치면 그걸 대표적으로 xi라고 딱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y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얘는 0을 만족할 거 아니야. 얘가 0이니까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한 놈만이 아니고 그 0인 놈들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아이고 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어떻게 되냐면 근데 델타가 아 이런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뭘 하냐면은 음, 지금 한 거를 내가 좀 얘했고 얘했고 다음 거는 이제 3번 이제 숫자를 막 섞어놔가지고 요것들을 요것들을 합니다. 요거하고 다음 시간 이번 내가 헷갈려. 다음 시간은 요거하고 요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